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한미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영양 섭취 기준 개정과 장병들의 선호를 적극 반영해 신세대 장병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더 맛있는 군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군 급식을 개선했습니다. 육군 35사단이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비파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혹한기 훈련과 연계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간 공경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안전한 대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 관계의 돈독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행은 이번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양국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황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60여 년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임을 강조하고 그간 강력한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신행정부의 출범이 경제, 외교, 안보,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행은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상대적 박탈감과 고충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설 명절 중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수칙도 다각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우리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신병훈련이 정예강군의 출발점이라며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당부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집을 떠나 입대한 훈련병들을 격려하고 군사 대비 태세의 출발점인 신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육군훈련소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류성룡 선생이 훈련 제일주의를 주창한 것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당부했습니다. 병사가 열심히 교육을 받으면 쇠붙이같이 달궈져서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실전 같은 훈련만이 실제로 실전에서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훈련병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훈련 현장에서부터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 정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훈련용 수류탄 투척 훈련 현장을 참관하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훈련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육군훈련소는 우리군 최대의 신병훈련 기관으로 정예강군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다양한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전략화합니다. 화생방 정찰차와 사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 울산급 호위함 등 10여 개의 신규 무기를 이용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삼축체계, 즉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직 보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즉 타우로스와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 20여 개의 무기체계와 230mm급 다련장 등 30여 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화생방 정찰차와 사단 정찰형 무인 항공기 등 10여 개의 신규 무기체계를 전력화합니다. 먼저 화생방전과 테러 위협, 유독가스 누출 사고 시 운용할 수 있는 장갑형 화생방 정찰차는 수킬로미터의 원거리에서도 화학작용제 탐지가 가능하며 화학생물학 정찰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화생방 작전 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단 정찰형 무인항공기는 GOP에서 운용하는 지상 감시 장비에 의존했던 사단의 한정된 감시 능력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형 산악지형을 고려해 포장되지 않은 야지에서도 자동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잠수함 탐지와 공격 능력이 1.5배 이상 향상된 울산급 호위함도 전력화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전력으로 한반도 해역 방어를 위한 주력함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음이 작은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와 적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저주파 수동 음탐체계, 예인선 배열 음탐기, 장거리 대자모래 등을 탑재해 북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에서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타격할 수 있는 2.75인치 유도 로켓도 하반기에 접적 해역과 서북 도서에 배치됩니다. 표적 탐지와 발사 통제 장치가 차량에 탑재돼 있어 북한 공기 부양정의 상륙 예상 지점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국지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군 급식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적극 반영하고 단백질 섭취 비율은 높이되 하루 섭취 열량은 줄이는 방향으로 군급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24일 올해 군급식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병들의 체격 변화와 생활 여건 변화 등 한국국방연구원의 지난 5년간 연구 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해 장병 영양 섭취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 1인당 하루 섭취 열량을 기존 3,100kcal에서 3,000kcal로 줄이는 대신 단백질 섭취 비율을 15%에서 1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열량은 낮추되 영양은 높인 양질의 품목들을 급식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도 지난해 대비 147원 올린 7,481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한 장병들의 음식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 육류와 생선류, 분식류 등의 품목을 늘렸습니다. 돈가스는 연 24회에서 30회로, 탕수육은 연 4회에서 6회로, 삼계탕도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납니다. 생선류의 경우 전복이 연 4회에서 5회로, 광어가 연 2회에서 4회로, 낙지도 연 6회에서 8회로 늘려 제공됩니다. 분식류는 생우동이 연 3회에서 4회로 제공되며 스파게티는 회당 중량을 320g에서 350g으로 늘려 4회 제공됩니다. 후식 품목 중 장병들이 싫어하는 양파 주스는 퇴출되고 과일류로 대체됩니다. 쌀국수 비빔면을 신규 품목으로 채택해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합니다. 급식 운영 방식도 개선해 여러 업체의 제품을 먹어본 후 선호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선택 계약 제도를 기존 주스류에서 게맛살과 생선가스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아울러 격오지와 전방부대 등 소규모 취사장까지 민간조리원 채용을 계속 확대해 2020년까지 50명 이상 부대에 100% 민간조리원을 충원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엠프렌즈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엠프렌즈는 국방부가 소통 중심의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로 군과 국민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친근한 온라인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4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국방 환경과 국방부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활동을 시작한 엠프렌즈는 2기 서포터즈를 다음 달에 모집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비해 10명 늘어난 30명을 선발합니다. 엠프렌즈는 장병사랑 캠페인 홍보 활동과 안보 현장 탐방 등 다양한 국방정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지난 23일 신병 1218기를 대상으로 올해 첫 입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입영 행사에는 천여 명의 입영 장정과 가족,
친지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듬직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군 생활을 할 때 그 강함의 상징인 해병대인 만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신병교육대대장 김규준 중령은 명예롭고 고된 길을 선택한 예비 해병들이 자랑스럽다며 해병대 DNA가 충만한 해병대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입영한 해병대 1218기는 앞으로 7주간 군사기초훈련과 해병대 특성화훈련, 천자봉 고지정복훈련 등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해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가을철 질병으로 알려진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최근 1에서 2주 사이 발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행 지역을 방문했거나 야외 훈련 후 열이 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군병원에는 40도 이상 고열이 나며 몸살, 두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감염 환자들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0여 명에 이릅니다. 쥐의 분변이나 체액을 통해서 인체로 감염되는 이 바이러스가 봄이나 가을철이 아닌 겨울철에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겨울철에 이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쥐가 서식하거나 또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더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1월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이후 열이 나거나 갑자기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 혹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보일 경우 병원이나 의무대를 찾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감기와 같이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을 수도 있지만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조기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야외 훈련이 잦은 장병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만큼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쥐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유행 지역으로 판별이 된 그 지역에서 훈련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산이나 들판으로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복귀 후에는 피복류에 붙어있는 먼지라든지 제거를 하고 샤워를 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현재 발병부대 역학조사를 통해 더 이상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들의 불꽃 튀는 승부, U20 월드컵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테러에 대한 대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35사단은 혹한기 훈련과 연계해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을 펼쳤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U20 월드컵, 피파가 주최하는 공신력 있는 행사로 20세 이하 축구 유망주들에겐 꿈의 무대입니다. 올해 U20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집니다. 24개국이 참가하며 보도국가 후원업체 등을 포함하면 참가자는 만여 명, 관람 인원은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대회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에 대한 대비는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5월 U20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 육군 35사단은 테러에 대비한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경기장 출입구에서 테러 의심 물질이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관람객으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경찰이 부대와 소방서 등의 지원 요청하자 즉각 현장 지휘본부가 마련되고 관련 기관들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폭발물과 독가스 테러 상황에 대처합니다. 독가스 폭발물 피해 현장에선 현장 검증과 제독, 환자에 대한 인원 후송 등이 유기적으로 조치되는 가운데 경기장 CCTV에 포착된 용의자에 대한 신속한 추적으로 현장 검거에 성공합니다.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이번 대테러 훈련을 펼친 부대는 전주시청과 덕진경찰서, 덕진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을 통해 민간군경 통합방위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계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부대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상황 조치 능력을 숙달하며 대군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1월 24일자 국방일보입니다. 먼저 3면 기사 보시죠. 전국 111개 학군단 2, 3학년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동계훈련에 들어갔는데요. 겨울방학도 반납한 채 훈련에 매진 중이라고 합니다. 2학년은 기초군사훈련을, 3학년은 동계 입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주도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5면 기사인데요. 육군 1 야전군 사령부가 장병 독서 증진을 위해 무인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리틀 라이브러리라 이름 지어진 이 도서관은요, 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2개동을 부대에 기증하면서 마련된 건데요. 앞으로 리틀 라이브러리를 적극 활용해 장병 지식의 허브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8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엔 강원도 지역에 폭설이 내렸는데요. 강원도 북부 고지대의 공군 관제부대엔 적설량 50cm에 달하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때문에 장병들은 주말 내내 눈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관제부대 장병들의 고생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잠깐만이라도 따뜻한 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8면에 있는 공군기사입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 항공기 정비대대는 F-15K 전투기 최대 무장 장착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긴급한 전투기 출격 상황에서 최대량의 무장을 최단 시간에 장착하는 것인데요. 특히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동원해 정비사들이 신무장 장착 능력을 숙달했다고 합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올해 신세대 장병 입맛에 맞는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군 급식을 개선한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온 세상을 건강하게란 슬로건으로 36년간 두부와 콩나물을 생산하고 있는 M+FNC 주식회사의 식품사업본부를 취재했습니다. 방산인 시간, 윤현수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자리한 M+FNC 식품사업본부 두부 생산공장. 콩을 갈아서 끓이고 분리하고 포장하고 각 공정마다 역할을 담당하는 거대한 자동화 기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하루 생산량은 102톤, 연간 생산량은 15,000여 톤으로 매일매일 군장병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썹 인증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인증까지 받아 위생과 안전이 입증됐습니다. 국군 장병들도 안전하게 조리를 잘해서 저희 제품을 많이 잘 드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안전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생산 공장도 생산에서 포장까지 원스텝 자동화 체계를 갖추고 지난해부터 생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콩을 불린 뒤 암실에서 물을 뿌려 재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제주도산 원료콩에 150m 지하 안반수를 뿌려 어느 곳에 내놔도 최고의 품질인 콩나물을 생산합니다. 하루 생산량은 50톤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신선식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당사는 고품격의 제품을 개발하고 장병들 급식에 신뢰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있는 그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식품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장병들을 전투력에 향상하는 기본 전투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군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M+FNC 식품사업본부.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해 군 전투력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국토방위 임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이 가족과 친구, 국민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군 3, 4단 장병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입대한 지 2개월 다 돼가는데 잘 지내고 있고 이제 좀 날씨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할만합니다. 더 추워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라 지킨 일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저 재현입니다. 이렇게 군생활 해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부모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군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전역하면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분에 갚으러 가겠습니다. 100골. 부모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100골!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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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다양한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전략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자행해 오더라도 강력한 무기 체계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